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BTS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이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2005년도에 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설립된 회사로 영위 사업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최고 품질의 음악 기반 라이프스타일 컨텐츠를 제작 및 서비스하기 위해서 탄생한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결 종속 회사는 45개사 정도가 되고 그 중에 눈여겨볼 것이 하이브 아메리카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그 이타카 홀딩스 즉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등 이러한 속해 있는 이타카 홀딩스가 이 하이브 아메리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하이브가 이 하이브 아메리카를 100% 자회사로 갖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방시역 외 10인이 33.12%의 비중을 넷마블이 18% 그리고 두나무가 5.57%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7.08%의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JYP는 현재 거래량이 1.46%, SM이 2.34%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하이브는 0.63%로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는 2020년도 10월에 상장이 됐고 본사는 이전이 되어서 현재는 용산시 한강대로 42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 및 운용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앨범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30%, 그 다음에 컨텐츠가 29.5%, MD 및 라이선싱이 25.2%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연과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19의 효과로 인해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체 매출의 3.6%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역별 매출액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즉 한국의 비중이 전체의 27.43% 그리고 온라인의 비중이 39.38%로 국내보다 오히려 온라인의 매출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9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은 12.36%였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효과 때문에 온라인의 매출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우선 하이브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음악 컨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레이블 영역이 있고요. 그 레이블 영역에다가 비즈니스 솔루션을 엎어서 음악에 기반한 공연, 영상 콘텐츠, 게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솔루션 영역, 마지막으로 위버스를 기반으로 한 모든 서비스와 컨텐츠를 연결시키는 플랫폼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요 서비스 현황을 보면은 앨범, 공연, 그다음에 MD 및 라이선싱, 영상 컨텐츠 및 온라인 콘서트, 마지막으로 플랫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 유안타증권 리서치 센터에 대한 자료를 가져가 봤는데 여기서 자료를 살펴보시면 2019년도에 BTS가 연간 판매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컸던 데 반해 계속 합병으로 인해서 BTS의 연간 판매량이 전체에서 채 50%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여러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실제 회사가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타카 홀딩스가 소속돼 있는 하이브 아메리카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봤을 때에도 실제 2021년도 2분기부터 매출이 포함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매출 내의 비중이 10% 이상을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매출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버스의 하이브와 논 하이브 입점 아티스트 수를 봐도 이렇게 하이브 소속이 아닌 아티스트들의 수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플랫폼 기업으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종업원 급여부터 외주 가공비 등은 실제 고정비 성격이 강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의 비중을 다 합하면은 실제 23%로 변동비의 비중이 더 큰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그러면 실제 재무상태표를 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좌측 중간에 보면은 자본금은 90% 성장할 때 자본은 123%, 부채는 135%, 자산은 128%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신생 회사이기 때문에 자본부터 해서 자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많은 관심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본금이 207억 원일 때 부채는 1조 8천억 원 정도가 되고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2조 8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부채의 비중보다는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는 2022년도에도 예상이 되고 있으며 재무적인 상태로 봤을 때 상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우리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면은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그 사업 분야에서 배타적인 수익률을 갖고 간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019년도부터 보면은 10%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도에는 15% 정도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매출액이 매년 84%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62%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 자체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엄청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호한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출 채권 비율인데요. 2020년도와 21년도에 14.7%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매출액은 92%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130%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2020년도를 살펴보면은 유형 자산의 비중이 7%인데 반해 무형 자산의 비중이 105.9%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매출액이 92%씩 성장할 때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왜 발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에서 기타의 무형자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잡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티스트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인식한 주식 기준 보상 때문에 이것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이브라는 기업이 이타카 홀딩스와 같은 여러 기업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그 결합에 관련된 비용을 주식으로 보상했기 때문에 이 값이 이 무형자산으로 계상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몇 년에 걸쳐서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떨궈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83.9%씩 성장할 때 원가는 82.5%씩 성장해서 두 값을 뺀 매출 총이익은 85.6%씩 성장을 했고 판관비의 경우에는 127%씩 성장해서 그 두 값을 뺀 영업이익은 61.8%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 또한 61.2%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난 수준의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고 19년도부터 최근 TTM까지 실제 이 회사의 ROIC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실제 2021년도 3분기까지를 살펴보면은 ROIC가 8.06%로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기업의 결합 때문에 이 이 자산과 부채 자체가 급격하게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세 개 연도를 비교해 봤을 때 2019년도에는 비사 분면에 속해 있던 하이브라는 기업이
2020년도에는 A4분면을 넘어간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2021년도 3분기에는 다시 B사분면 끝자락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기 순이익과의 한번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어느 해도 단기 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컸던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 영업의 질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도 예상 실제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2,674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그보다 좋은 3,700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조금은 낮지만 엄청난 수준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그 또한 추세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캐펙스 같은 경우에도 86%로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아티스트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캐펙스로 잡히기 때문에 그 비용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S1 방식으로 살펴본 기업의 적정 주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가가 주당 28만 3,5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2022년도 예상이 ROE가 10.12%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5만 3천원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적정 주가는 많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의 한 줄입니다. 우선 수익성을 살펴보면은 회사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10% 후반대로 실제 플랫폼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여러 기업들과의 제휴 및 합병을 통해서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이타카 홀딩스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블 기업들과의 합병을 통해서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고요. 저평가 여부는 사실 회사가 실제 벌어들이는 돈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로 봤을 때는 현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장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실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재무 건전성 또한 나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브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